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채권 부분을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이번 동영상부터 이제 다시 또 이어서 공부를 하기로 했었죠. 아무래도 채권에 투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거고, 혹은 이제 채권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하셔서 혹시 채권을 발행을 해보신 적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식보다 채권이 훨씬 더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채권이라는 것이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는 이제 그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서 땡겨서 서메이션 해놓은 것이 그 금융상품의 가격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주식보다도 채권을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에 이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Yield to Maturity YTM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이제 그래서 요 YTM, Yield to Maturity 줄여서 YT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 가격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이자율 R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요거는 정의가 이 Yield to Maturity의 정의가 지금 채권의 가격과 이 채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같이 시켜놓은 것을 일치시키는 이자율 R을 요 YTM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제 보통 요 YTM을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채권 수익률 얼마야? 라고 말을 할 때 이제 보통 YTM을 그렇게 채권의 수익률 혹은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 YTM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말로는 채권의 수익률 혹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라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예제 14.4번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이제 이렇게 채권의 가격, 이제 그리고 한 번마다 나오는 쿠폰 금액, 이제 그리고 만기 때 받는 액면가 페이스 밸류 혹은 파 밸류, 이제 그리고 요 분모에 들어가는 이자율 R, 이제 그리고 이게 몇 번, 그러니까 만기가 몇 년인지 혹은 이 이제 쿠폰을 몇 번을 주는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크한 게 5개죠. 그래서 요 5개 정보가 다 있으면 이제 가장 좋은데, 이제 요 중에 하나가 없더라도 우리는 나머지 4개를 가지고 그 나머지 하나 모르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예제 14.4번의 경우에는 5개 중에 4개를 알고 지금 분모에 들어가는 RYTM을 모르는 경우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지금 채권의 가격인 1276.76이라는 채권의 가격을 알기 때문에 이제 trial and error 방법으로 R에다가 한번 요거를 넣어보고 1020, 76.76 나오나 또 안 나오면 다른 R 넣어봐가지고 이번에는 좀 1020, 76.76에 가까워졌나? 이제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방법을 trial and error 시행착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 14.4번의 경우에는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이제 한 칸에 이제 1년에 지금 2번 그 쿠폰을 주는 상황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한 칸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이제 3%, 6개월마다 3%의 이자율. 그래서 이 채권의 YTM은 만약에 그 6개월을 기준으로 말을 하면 이렇게 3%이고 이제 요거를 곱하기 2를 해서 1년짜리 기준으로 말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본드 이퀴벌런트 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예제 14.4번과 같은 상황의 채권의 본드 이퀴벌런트 일드는 아까 구한 3% 곱하기 2, 그래서 1년 기준으로는 6%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EAR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제 요거는 영어 약자를 줄여 넣은 것인데 Effective Annual
late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EAR, Effective Annual Rate. 그래서 실효 연 수익률을 요 EAR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는 복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한 번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현금 흐름, 그러니까 만기가 끝나지 않는 이상 이제 이자에 이자가 붙고 또 이자에 이자가 붙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실제 세상에서는 복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 지금 6개월마다 3%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 이게 0.55 이제 그리고 요게 1인 거죠.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두 번 3%씩이 두 번을 붙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3%씩 두 번 그리고 빼기 1을 해주면 이 채권의 연간 복리를 고려한 실제 이자율은 6.09%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본드 이퀴벌런트 일드는 복리라는 것,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것을 고려를 안 한 수익률이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1년에 두 번이니까 1.03의 2승. 만약에 1년에 세 번, 그러니까 뭐 4개월마다 쿠폰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4, 3, 10이니까 1.03에 3승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1.03에 2승을 했고 이제 빼기 1을 하면 실효 수익률은 6.09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YTM 채권의 만기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14단원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제 YTM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 보면 요 YTM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내재된 수익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좀 생소한 단어가 또 나왔죠. Internal Rate of Return, 내재 수익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만약에 채권의 만기가 3년이다.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쿠폰이 나오는 채권이라고 하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1년 끝나면 쿠폰이 오고 이제 또 1년이 끝나면 쿠폰이 오고 이제 마지막 쿠폰과 채권의 액면 금액이 오면서 끝나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요 일시점에서 받은 쿠폰, 현금으로 받은 쿠폰, 채권의 이자, 채권을 투자해준 대가로 덕분에 이제 받은 채권의 이자, 쿠폰, 그냥 현금으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겠죠. 이거를 은행에 넣거나 하면 뭐 이자라도 이제 또 그 사이에 발생을 하니까 이거를 현금으로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시점에 생기는 이 쿠폰은 요 나머지 두 칸, 이제 잔여 만기인 두 칸 동안 이 채권의 YTM, 그러니까 채권의 R로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YTM만큼 이제 그만큼 또 쿠폰에 이자가 생긴다, 이자가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쿠폰 하나 받죠. 그리고 이 쿠폰이 한 칸 또 만기까지 한 칸 1년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시점에서 받은 쿠폰에 대해서도 이제 1년만큼 쿠폰에 대한 이자가 한 칸 동안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때 생기는 이자, 쿠폰의 이자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YTM R만큼 붙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거가 YTM이기 때문에 이러한 YTM을 채권의 내재 수익률, 그러니까 다른 거에 투자하지 않고 이 채권에만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채권의 쿠폰과 뭐 만기 때 받게 되는 액면 금액과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얻게 되는 수익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YTM을 채권의 내재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시점, 2시점에 중간에 받게 되는 쿠폰, 그러니까 만기 전에 받게 되는 쿠폰이 그 YTM 이자율로 재투자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 것이 요 YTM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한 R의 이자율로 1시점에서 2까지 R이 붙고 또 2에서 3 가면서 R이 또 붙겠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받은 쿠폰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R이 한 칸 동안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YTM을 채권 가지고 있으면 수익 얼마나 나? 수익 몇 프로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투자자들에게 그 채권 YTM 얼마야? 그 채권 뭐 일드가 얼마야? 이게 뭐 YTM, 일드, 만기 수익률, 만기 보유 수익률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수익률이 뭐냐면 current yiel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current yield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제 채권 그 분자를 분모로 나눈 건데, 이제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채권에, 쿠폰이 들어가고, 이제 분자에는 채권에 쿠폰이 들어가고, 분모에는 채권의 가격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분자에는 이제 한 번 받을 때마다 한 번마다 그러니까 한 칸마다 받는 쿠폰 그래서 여기 애뉴얼 쿠폰 페이먼트라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 채권이 1년에 두 번 쿠폰을 줘 그래서 6개월마다 쿠폰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한 번 그러니까 6개월에 들어오는 쿠폰을 여기 적고 이제 그리고 요 분모에 채권의 가격을 적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이제 current yield라고 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예제 14.4번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여기서는 지금 YTM이 지금 3% 한 칸, 그러니까 6개월 기준으로 3%였죠. 그리고 그 예제 14.3번에서 current yield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한 칸, 그러니까 6개월마다 쿠폰 주는 거였으니까 한 칸에 받는 쿠폰은 40달러였고 요거를 채권의 가격인 1276.76으로 나누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3.1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current yield는 이 채권의 current yield는 3.13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의 경우 이렇게 1년에 8% 쿠폰을 준다고 했지만 1년에 두 번 쿠폰을 주는 거 그러니까 6개월마다 쿠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한 번마다 지급되는 쿠폰을 따진다라고 하면 이제 채권의 쿠폰율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 14.4번 상황에서 쿠폰율은 4%, 그 다음에 current yield는 3.13%, 그리고 YTM은 3%,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쿠폰 레이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current yield, 그 다음이 요 YTM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미엄 본드인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할증 발행. 프리미엄 본드를 우리나라 말로는 할증 발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권의 경우에는 지금 시장 이자율이 3%인데 한 번마다 주어지는 쿠폰으로 4%,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보다 더 높은 쿠폰율을 주고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액면가 금액인 1000보다 높은 1276.76이 계산값으로 채권의 가격으로 계산이 된 프리미엄 본드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 본드의 경우에는 쿠폰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current yield, 그 다음이 YTM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카운트 본드의 경우에는 요 반대로 순서로 YTM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urrent yield 그리고 그 다음이 쿠폰 레이트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YTM이라고 하는 수익률이 가장 많이 쓰이는 수익률이긴 한데 그거 플러스 여기 current yield라고 하는 한 번마다 받는 쿠폰 나누기 지금 채권의 가격으로 나타내는 current yield라고 하는 수익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yield to cal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주 동영상에서 채권 부분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채권에는 조기상환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콜이니까 조기상환은 이 채권은 누가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콜러블 펀드가 있고 푸터블 펀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한 조기상환을 채권의 발행자, 돈 빌려간 사람이 저 돈 이제 만기 3년 후로 제가 돈 빌렸는데 제가 자금 사정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지금 만기 남았지만 지금 돈 갚을게요 라고 채권의 발행자가 조기상환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컬러블 펀드라고 했었고
이제 그렇지 않고 채권을 통해서 투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만기 너네 지금 한참 남았는데 내가 너 못 믿겠어. 그냥 지금 빨리 갚아. 지금 갚아. 라고 이렇게 채권의 투자자, 채권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를 하는 경우를 푸터블 본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콜러블 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피규어 14.3번을 통해서 이제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이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에 지금 요 R, 시장이자율 R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당연히 요거를 쿠폰과 파밸류를 빡세게 할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서메이션인 채권의 가격도 작아지게 된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피겨 14.3번을 통해서 시장 유자율인 R과 본드의 프라이스는 이렇게 역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채권의 가격 계산하는 그 방법을 잘 이해했으면 당연히 이렇게 채권 가격과 시장 이자율 R은 일드는 인버스 릴레이션십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게 일반적인 채권의 어떤 이자율 변화에 따른 채권의 가격 변화 모습입니다. 그런데 채권의 발행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조기 상환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콜러블 본드는 이 모양이 약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피겨 14.4번 그림으로 보기 전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화면을 보지 말고 한번 잘 생각을 저랑 같이 해보세요.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 돈을 빌려간 회사 입장에서는 언제 조기 상환을 하고 싶을까? 언제?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겼을 때,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경제 상황이 어떨 때 조기 상환을 하고 싶을까? 언제 조기 상환을 하고 싶겠어요? 한번 회사 입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주택담보대출, 집 살려고 대출받는 주택담보대출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전에 뭐 1억 원어치 대출을 받았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10% 이자율을 적용받아서 내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자. 근데 갑자기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이자율이 떨어졌대. 그래서 지금 시장 이자율이 요즘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5%로 받을 수 있대. 5%로만 내면 주택담보대출 충분히 받을 수 있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전에 10%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마음이? 이거 계속 10%로 이자를 꾸역꾸역 낼 필요가 없는 거죠. 5%로 주택담보대출 다시 받아서 그걸로 이전에 빌렸던 10%짜리 갚고 나는 5%로 이제 더 낮은 이자율로 그냥 계속 갚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고 싶은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콜러블 본드는 채권 발행자가 조기 상환을 요구를 하는 요 콜러블 본드는 어떤 상황에 조기 상환을 하고 싶냐,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처음에 채권 발행할 때보다 시장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조기 상환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겨 14.4번에서 여기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스트레이트 본드가 이제 조기 상환을 할 수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본드, 그러니까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하면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이렇게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처음 돈 빌릴 때 적용받았던 이자율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채무자가 조기 상환을 해버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요렇게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도 어느 좀 높은 이자율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장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스트레이트 본드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채권 가격이 조금씩 오릅니다. 오르다가 어느 부분부터는
그 채권의 가격이 딱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여기 막히게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그래서 이러한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1100이라고 가격이 최대값으로 정해져 있죠. 1100에서 아무리 이자율이 더 떨어져도 오르지가 않죠. 이러한 조기상한 채권, 이 조기상한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시장 이자율이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1100만큼을 채권자한테 주고 이 채권을 다시 조기상환, 그러니까 돈을 주고 1100만큼을 돈을 갚는 거죠. 이제 돈을 주는 거가 돈을 실제로는 사실은 갚는 거죠. 그래서 돈 1100만큼을 주고 이 채권을 되사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채권을 갚을 수 있는, 돈 빌려간 거를 갚을 수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1100보다 더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이러한 콜러블 펀드의 경우에 1100이 콜러블 프라이스라고 하는 요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채권 가격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오르다가 그 콜러블 프라이스보다 더 오를 수가 없는 모습이 요 콜러블 펀드의 어떤 가격 변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1100을 주고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1100을 주고 저 조기상환 할게요 라고 이렇게 1100 갚아버리고 그냥 끝내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100보다 더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요게 이자율이 떨어지더라도 스트레이트 본드처럼 이렇게 가격이 막 무한대로 이렇게 오르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만 오르는구나, 어떤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콜러블 본드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조기 상환 채무자가 그냥 1100을 채권자한테 딱 줘버리고 돈 갚아버리고 이제 나중에 그 지금 시장 이자율이 더 싸기 때문에 그냥 다시 더 싼 이자율로 채권 발행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의 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3번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이제 Realized Compound Return과 YTM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비교가 나오는데요. 이제 우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YTM은 우리가 채권 만기 전에 중간에 따박따박 받게 되는 쿠폰이 재투자된다. 어떠한 이자율로? YTM과 동일한 이자율로 만기까지 재투자된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것이 YTM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그거를 그렇게 가정을 한 거고 중간에 시장 이자율이 바뀌어서 내가 중간에 따박따박 받게 되는 쿠폰이 이제 YTM하고 다른 이자율로 이게 복리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YTM이 아닌 다른 어떤 시장 이자율로 그렇게 복리가 되는 경우, 그래서 그 채권의 수익률을 계산을 한 것이 요 Realized Compound Retur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compound라고 하는 것이 복리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피규어 14.5번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 A번이 나와 있는데 우리 A번의 경우 지금 1시점에 지금 책 쿠폰이 10%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10%에서 100만큼이 첫 번째 쿠폰으로 받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만기가 2년이라서 2년째에 마지막 쿠폰인 100과 그리고 액면가인 1000, 그래서 1000 합쳐서 1100을 이렇게 갚으면 이 채권이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의 경우 1시점에 받은 쿠폰 100을 요 채권의 YTM이라고 할 수 있는 1.1로 이렇게 한 칸을 더 만기까지,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가게 되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100이 110이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만기 때 받게 되는 1100을 합치면 총 1210이 이 시점, 만기 시점에서 이 채권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이
이렇게 중간에 받는 이 쿠폰인 일시점에서 받는 쿠폰이 YTM과 동일한 수익률로 복리가 만기까지 된다고 가정을 한 경우이고, 만약에 이렇게 일시점에서 받은 쿠폰 100만큼이 재투자가 YTM이 아닌 뭐 이를테면 여기 있잖아 8%로 재투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 100 곱하기 1.08 해서 요만큼의 한 칸 가는 동안 110이 아닌 이렇게 108밖에 안 된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A번의 경우와 다른 1208만큼의 가격으로 채권의 가격이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realized compound return은 지금 알 수는 없는 거고 이 채권이 끝에 가봤을 때나 계산이 실제로 가능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YTM과 다른 수익률로 중간중간 받는 쿠폰이 만기까지 재투자된다라고 했을 때 계산하게 되는 이 채권의 수익률을 이렇게 realized compound return, 실제 재투자된 쿠폰의 수익률로 계산을 한 이 채권의 수익률, realized compound return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horizon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realized compound return은 그러니까 예측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년짜리 만기인 채권을 사실 뭐 1년만 갖고 있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2년 갖고 있다가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을 내가 1년 갖고 있을 때 뭐 아니면 2년만 갖고 있을 때 얼마만큼의 realized compound yield, compound return이 생길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 뭐 여러 시나리오를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요만큼 뭐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나한테 리턴 얼마 올 거고 2년 동안 갖고 있으면 나한테 리턴 얼마 올 거고 만기까지 그냥 쭉 다 갖고 있으면 리턴이 얼마 올 거다라고 이렇게 뭐 경우의 수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요 호라이즌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번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 14.4번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할인 발행,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발행, 그리고 할증 발행, 프리미엄 발행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피겨 14.6번의 경우에는 총 만기가 30년짜리이고, 그리고 시장 이자율이 8%인 채권, 그리고 액면가는 $1,000라고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위에 있는 채권의 가격의 변화인 경우에는 이제 쿠폰이 12%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이자율이 8%야. 그러니까 어딜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든 대략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8%야. 근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12%의 쿠폰을 주고 채권을 발행을 하겠대. 그러면 우리가 그 칠판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할인 발행, 액면 발행, 할증 발행 중에 할증 발행되는 거죠. 프리미엄으로 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면 이제 파 발행이 되는 경우, 액면가 발행되는 경우가 여기 100%인 경우인데 그것보다 높은 이렇게 지금 한 140 몇 퍼센트 정도의 채권 가격, 채권이 발행이 돼서 채권이 갈수록 점점 가격이 떨어지다가 만기 때 가서는 이 채권의 액면 가격인 100% 그러니까 $1,000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점점점으로 여기 밑에 있는 선은 지금 시장 이자율이 8%야. 그런데 채권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고 회사가 해.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내가 8%는 못 주겠고 4%만 쿠폰을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4%만 이자로 드릴게요. 라고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쿠폰을 주고 채권을 발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증 발행, 액면가 발행, 할인 발행 중에 할인 발행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액면가보다 훨씬 싸게 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100을 액면 발행, $1,000에 발행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요 쿠폰 4%로 발행되는 상황은 지금 할인 발행, 디스카운트 발행이 되는 상황이고 한 50 몇 퍼센트, 그러니까 거의 채권이 뭐 $1,000라면 한 500 몇 달러로 이렇게 확 깎여가지고 할인이 돼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채권을 산
투자자라고 하면 이제 500 몇 달러를 주고 만기에 1000 몇 달러 그리고 중간중간에 쿠폰 받는 채권을 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채권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요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기 때에 가면 딱 그 채권이 1000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 피규어 14.6번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할증 발행된 채권을 샀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이자율보다 더 많은 쿠폰을 주는 채권을 산 거예요. 비싼 돈을 주고, 액면가보다 비싼 돈을 주고. 이제 그래서 가면서 채권의 가격이 계속 액면가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점점점의 경우에는 시장 이자율이 8%인데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쿠폰을 지급을 하면서 채권을 발행을 한 거니까 뭐 1000달러가 액면이라고 하면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뭐 500 몇 달러에 이렇게 채권을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액면가 1000달러인 채권을 500 몇 달러를 주고 투자자가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쿠폰 받으면서 쭉 갖고 있으면 이제 요 채권이 마지막에 1000달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할증 발행된 채권을 사든 비싼 돈을 주고 사든 할인 발행된 채권을 싸게 주고 사서 나중에 액면가를 주고 뭐 팔든 아니면 액면가까지 그 만기까지 갖고 있든 투자자한테 돌아가는 수익은 사실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보면 또 이거를 할증 발행이 되든 할인 발행이 되든 실질적으로 돈 빌릴 때 부담하는 이자율은 사실 같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채권이 너무 싸고 이 채권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게 너무 싸니까 이거에만 몰릴 거고, 그러면 이거에만 몰리다 보니 결국은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이 채권 가격은 너무 비싸다 보니 투자자들이 안 몰릴 거고, 이게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의 안 되는 거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증 발행되는 채권을 사든 할인 발행되는 채권을 사든 투자자는 결국 같은 수익률을 받게 된다. 그리고 채권을 통해서 돈 빌리는 사람도 결국은 같은 이자를 부담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제 한번 YTM과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YTM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받는 쿠폰이 그 시장 이자율, YTM, 분모, 채권 할인할 때 쓰는 이자율 R로 그 동일한 R과 같은 값으로 복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채권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얼마나 수익 나는 거지? 라고 알려주는 수익률이 YTM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를 말을 하는 거냐면 쉽게 말을 해서 내가 돈 얼마 넣어서 얼마 벌었지? 라고 알려주는 수익률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을 넣어가지고 내가 150이 됐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홀딩 피리어드 리턴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좀 쉽게 150 빼기 내가 처음에 넣은 100 그리고 내가 최초에 투자한 금액 100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면 몇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얼마 됐고 근데 내가 최초에 투자 얼마 했지?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대로 계산을 해보는 수익률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이제 끝에 가봐야 아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샀다가 10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10만 원 빼기 5만 원 그리고 나누기 5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홀딩 피리어드 리턴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단 그건 언제? 내가 그거를 팔았을 때 계산이 값이 가능한 거지. 그쵸? 이거를 끝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가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에 팔지 이 전 시점에는 아무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 예측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이 홀딩 피리어드 리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규어 14.7번의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30년짜리인
제로 쿠폰 본드. 제로 쿠폰 본드가 뭐라고 했죠? 중간중간에 보통은 그 채권에 이자를 지급을 하는 거, 돈을 빌려준 대가로 감사합니다 라고 중간에 이자를 또박또박 따박따박 지급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채권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중간에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맨 처음에 돈 빌려서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가 만기 때 돈 딱 갚는 방식이 제로 쿠폰 본드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제로 쿠폰 본드는 그러면 돈을 공짜로 빌려가냐?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액면가가 1000달러이고 만기가 30년짜리인 채권인데 시장 이자율이 10%로 그냥 2, 30년 동안 쭉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 채권이 최초에는 얼마에 발행이 되더라? 거의 지금 뭐 한 50달러? 요렇게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시점에 50달러 빌려가지고 30년 후에 1000달러로 갚게 되는 방식. 이제 그러면 요 과정에서 대충 한 10%의 이자를 부담을 했다라고 계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제로 쿠폰 본드의 경우에는 당연히 할인 발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우리가 할증 발행, 액면가 발행, 할인 발행 요 세 가지 유형 중에 당연히 이 제로 쿠폰 본드는 할인 발행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 피겨 14.7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14.7번처럼 이제 요 0시점에서 뭐 한 50 몇 달러, 뭐 60 몇 달러 정도 되는 채권을 그냥 끝까지 30년까지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이렇게 채권 가격이 이제 점점 액면가인 1000달러에 수렴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14.3번과 14.4번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는 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나머지 14단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